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고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1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경마하셨는지요? 전 완전히 못해버렸어요. 못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경마라는 것이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알고리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오늘 그 능력 분석에 따라서 좀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 입상 패턴이 그런 식으로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고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바뀌니까, 그게 매일 바뀌니까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오늘 경마를 좀 망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저를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좀 아쉬운 한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못하면 못했다고, 또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한 걸 잘했다고 그러든지 뭐 핑계를 댄다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일 일요경마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뚜껑이 열려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패턴을 제가 알고서, 어느 사람이든 그 바뀌는 패턴을 알고서 그 어떤 배팅이나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사실 그 바꾼다는 게 이미 예상을 다 맞춰놓은 상태라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선입견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 말은 된다, 이 말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확 틀어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내가 맞힐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대응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패턴이 아니고 내 스타일의 말들이 안 들어오면, 또 배팅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 또한 이것 또한 핑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액을 줄이거나 배팅 경주를 줄여서 내가 안 되는 페이스일 때는 그렇게 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모든 패턴이 나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언밸런스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어느 사람도 그건 못 맞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못했다고 해서 제 패턴을 뭐 바꾸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공부한 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요경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지고 나서 이렇게 예상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싫고 막 지겹고, 시작하면서도 지금도 지겨운 거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지.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고 부산경마 승부처는 5경주 하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고요. 부산경마 승부처는 5경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직접, 저도 이 공무원 생활을 한 13년을 했는데, 제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안 갈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직장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내려놓고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 미스 크리스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왜 이 마필이 선행이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지만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를 한 뒤에 지구력 부족이라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 마필은 사실상 마체가 작습니다. 411kg, 지난번 데뷔전 때 417kg. 그러니까 조교로 말이 가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구보 위주로 뭐랄까 바란스 위주로 훈련을 실시해야 돼. 체중이 빠지면 안 되니까.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이 7번이 이번에 조교를 한 거 보니까 좀 빡세게 했네요. 이런 게 과연 어떤 효과를 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요 마필은 주행검사 때는 선입전개를 하고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야. 그러면 주행검사 때는 7번이라는 말은 주행검사 때는 선입전개를 하고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지만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앞뒷방이 다 있다는 것을 각각의 경주에서 보여준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는 견제에선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요 마필을 임다빈이가 어떻게 몰아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행으로 갔을 때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마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잘 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만 해준다면 7번은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조심스럽게 7번은 추천을 드리는데 당일 체중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체중이 늘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 체킹을 하시면 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7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삼쌍의 대가리도 올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 중에서 지금 2번, 4번이 팔리잖아요. 2번, 4번. 4번은 데뷔 후 2번의 경주를 치른 마필이고, 2번은 당연히 이 편성에서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기 때문에 2번도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4번 같은 말은 사실상 선행력이 조금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경주를 펼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반대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전체의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은 하나씩 갖고 있고 또 각각의 단점도 하나씩 갖고 있어서 당의 현장 상태를 보시고서 배팅권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패턴적으로 보면 1번 초월마입니다. 초월마는 사실상 직전 경주 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 넣어서 소폭 하강의 가능성은 좀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는 선행력과 취입력과 경주력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선취입력 플러스 경주력이라는 게 뭐예요? 경주력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선행력과 더불어 취입력이 합쳐진 게 경주력이잖아. 그런데 선행력과 취입력과 경주력이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는 나름 파워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들은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입력이 하강을 하고 선행력이 느슨하면 취입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마필들의 경주력 상승 패턴인데, 일본 초월마 같은 마필은 선행력과 취입력과 경주력이 일치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굴곡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상승과 정형화된 하강을 하는 마필이라 1번은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 제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마필은 아무래도 4번 니 러버맨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에요. 물론 선행을 이 편성에서 2번이 갑자기가 선행을 갈지 4번 러버맨이 선행을 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4번이라는 놈은 선입전개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편성에서는 저는 4번 쪽에 기대치를 갖고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트리샷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에 한 바퀴를 일순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당시에도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자 지구력의 부족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이 워낙에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상당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 성장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1번 윈드소드라는 마필인데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간의 기복을 보여주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남정혁이라는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마필의 최대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근간 2번의 부진이 사실상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고 추임력을 상승을 시키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이런 패턴으로는 말이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지력 상승 패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약간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입상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무조건 입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요번 경주는 그래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노크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지금의 패턴은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9번은 그래도 어찌됐든 지난번에 경주력 상승을 끌어내면서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줬으니까 전반적으로 걸음의 변화가 원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지구력에 대한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9번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반대로 1번은 지금의 행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7번 이 퍼펙트 플래시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가서 종반 지구력 부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시에도 이 9번과 더불어 선행 쟁탈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 쟁탈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7번은 선행을 못 가면은 사실상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반대로 9번 같은 경우에는 선입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9번, 7번이 동반 입상을 하려면 7번이 선행을 가고, 제가 봤을 때는 9번이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했을 때 입상 확률이 가장 높은 조합으로 보면 이런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요게 1번이라는 말이 과연 안쪽 게이트에서 어떤 순발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지만, 저는 9번, 7번 쪽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봐주고 싶은 경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 자, 일단 요 편성에서도 인기마 접전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주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2번 간악산 챔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빠른 레이스에서 바닥에서 올라와서 사실상 브리더컵 그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농협표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상당히 빠른 레이스에서 추임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상 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나름 근성은 상당히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번이 이번 경시에도 편하게 선입전개를 한다면 추임력의 우수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말이라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마필이라 2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세게 봐주고 싶은 그런 유형의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하면 8번이 트리플젠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베이스 자체가 선행력이 금강교시 계속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주력 상승 패턴은 상당히 바람직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능력 여부를 떠나서 저는 8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는 마필이다. 패턴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8번까지는 인정을 하고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번 간악산 챔프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사이즈로 읽어줄 수 있는 말이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경주력 상승 패턴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두 마필을 저는 이번 경시 기본이자 중심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요게 한 마리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교차 2경주. 자, 일단 배팅에 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이번 경시에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8번 블루헌터라는 마필입니다. 8번하고 1번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얘가 우수해요. 그런데 데뷔 후 3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8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근간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급하게 올라온 1번과 어찌됐든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던 마필 간의 능력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우수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8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은 가져가고 1변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적인 면이 있다. 자, 여기에 7번 셰클타운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여기에 서수근이가 등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막고는 이렇게 형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뭐로 가져갈지 현장까지 가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승부처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 편성에 배팅에 강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제 나름의 강축. 네, 제 나름의 강축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된 말 중에서 제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9번 환상의 나라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인기마 중에서 제가 가져가는 마필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력의 향상을 가져왔을 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한 번 경제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느린 편성의 선행말에서 배팅권에 그래도 끈끈하게 버텨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9번이 선행을 가지만 나머지 마필들은 다 느리거든요. 그렇다고 또 추임력이 완사이드하게 또 부족한 마필도 없어. 그렇다고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지만 추임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름 다 양호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다면 거리가 1800으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똥말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변의 소지는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소주가 승부처의 충만은 실질적인 능력만으로서 요 놈은 제 나름대로는 강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기마 중에서는 9번 환상의 나라를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단통은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말을 가져가고, 또 한 마필 역시도 배당말을 가져가서 저는 이 경주를 고배당 단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자,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마를 하다 보면 내가 잘 풀릴 때는 경마보다 쉬운 게 없어요. 제가 경마를 한 20년 넘게 했잖아. 그래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오래 했잖아, 구력이. 그런데 경마가 잘 될 때면 경마보다 쉬운 게 없어. 그런데 경마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경마보다 어려운 게 없어. 그리고 맨날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맨날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엄청나게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경마가.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인생은 너무 재밌고 사는 게 너무 좋잖아. 근데 인생이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래 보면 인생보다 괴로운 게 없잖아. 그게 경마나 인생이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인생이 경마이기도 하고, 또 인생이라는 걸 또 경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모든 삶 자체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도 있고, 내가 잘 될 때면 곧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곧 잘하는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아리 드래곤이란 마필입니다. 이 재검을 받고 이 휴양을 한 뒤에 재검을 받고 재검 때 걸음이 상당히 우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상당히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인데, 뜻하지 않게 봉화직념이라는 병력이 오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던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옛날에는 이 봉화직념을 앓으면 사실상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 그래서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뭐 워낙에 능력이 세니까 안 읽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기는 어렵고, 다른 마필을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병력에 대한 후유증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마이자 인기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현장 상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 자, 다음으로는 3번 홀리데이 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4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근간에 2착과 4착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페이스 자체는 하강 페이스다. 자, 그런데 문제는 취입력은 그래도 안정권에 나름 우수한 취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선행력의 양상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필 자체의 능력은 하강 페이스로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 선행력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은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변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약간의 변수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해봅니다. 그래서 요 편성은 사실상 조금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어서 좀 현장 상태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합 싸움인데, 6번은 어찌됐든 간에 봉화직념으로 취소가 된 단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름칙한 부분이 있잖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근간의 행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편성 자체는 완전히 느린 편성의 개똥말, 상똥말 경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요 두 마필의 인기만을 저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초식이긴 한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팔리는 마필은 지금 봤을 때 4번, 7번, 10번, 11번 요 네 마리가 팔리는 경주예요. 이게 네 마리가 다 모두 청해마예요. 청해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혼혈이라고 보시면 돼. 혼혈이라고 보는데, 청해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좀 칼칼한 마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청해마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하고 칼칼하기 때문에 기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7번, 10번, 11번 요렇게 네 마리가 팔리지만, 요 조합으로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배팅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4, 7, 10, 11로 이렇게 배팅을 하고 싶진 않아.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마리 중에서 두 마리, 이두를 압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얘가 2착을 하든 3착을 하든 우승을 하든 요 한 마리의 변수가 분명히 있는 경주고, 4, 7, 10, 11로만 배팅을 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10원도 배팅을 안 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요 마필이 배당마일 수밖에 없잖아. 인기 순위가 4번, 7번, 10번, 11번으로 팔리는데, 여기서 2두만 인정을 하고 충마 자체를 따른 배당마를 가져가겠다, 이 정의로 3복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데, 자, 여기서 배팅권에 가져가는 마필은 4번 스톰트로프라는 마필과 그 다음에 10번 동방포스, 요 두 마필은 무조건 가져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일요 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 어떤 경주는 이 조합은 배팅을 안 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 20년 이상을 경마를 했고 배팅을 해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 물론 저보다 많이 한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배팅 스타일이 제 성격을 보면은 작게 할 배팅 스타일이에요. 전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세게 해버리면서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그렇게 막 야금야금 하는 그런 배팅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배팅 경주가 적고, 물론 또 젊었을 때는 아대도 해보고 뭐 맞대기도 해보고 엄청나게 때려보기도 했지, 몇백씩. 그런데 지금은 안 하잖아.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정도 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만만한 스타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번 경우는 배당말을 하나 추천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7번 언리미티드 런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요번 경주 시에는 선행력은 소폭 하강을 하면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그동안 부족해 보였던 그 능력이 이번 경주에 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7번에 대해서는 이번 경시 패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선행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가 왔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 마필은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리지만 배팅권에서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은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개부 승부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개의 승부처가 연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마개부 승부처 1호제 6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편성은 충마 자체를 실질적인 능력만을 충마로 갖고 갑니다.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가고 단통도 배당만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일단 한 마리를 추천을 한다면 1번 내길의 요정입니다. 자, 안쪽 게이트에서 초반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라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마 자체는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1번을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5번도 가져갑니다. 히어로 초이스도 가져가요. 하지만 단통으로 때리는 마필은 완벽한 배당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마필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돈을 먹는 거고 요렇게 입상을 하면 중배당 단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적중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공략을 하는 1호 6경주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999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중에 공부를 할 때부터 이 경주에서는 충마 자체를 요놈이 나오면 무조건 충마로 놓고 때리겠다 해는 배당마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공부할 때부터 이놈이 나오면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련 없이 그 마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로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8번 정문 파피아노라는 마필입니다. 자,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1600에 첫 도전을 하지만 1400을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적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6등급에서도 모두 선입전개 후에 종반 취입력의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마필도 선행력과 취입력과 경주력이 같이 동방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경주력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파워감도 상당히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유튜브 승부처는 충마 자체는 완벽한 배당만을 가져가고, 자, 인기마 중에서는 8번 정문 파피아노를 가져가고, 나머지 2주는 모두 배당만을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9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제 7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요 편성에서도 충마 자체는 완벽한 배당마를 충마로 가져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7번 이 최고 벨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이 7번 최고 벨트는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을 치렀는데 종반 뚝심도 괜찮은 모습이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서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어차피 편성 자체로 봤을 때 1번 스터랭킨이 선행을 갈 수 있지만 버틸지 못 버틸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1번 스터링캔을 빼고 나머지 마필들은 빠르냐?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7번 최고 벨트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능력마 하나 가져가고 또 한 마리는 완벽한 배당마 하나 가져가서, 요 경주는 충마 자체가 배당마에서 제대로 된 중고보단 단통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뭐 배팅의 중심이 있죠. 6번 마통용의 3번 인디고스트. 이게 뭐 중심이자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두 마필 모두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죠. 선행도 갈 수 있는데 선입도 검증이 끝난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6번 3번이 거의 단통성이다. 자, 요게 한 마리가 누구냐? 근데 요 마필은 저는 W 배당 마필을 한도 안고 갈 생각입니다. 6번 3번이라는 기본 마건이 있는데 한 마리는 배당 마필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일요제 8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처인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경주거리가 2등급 경주에 2000m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자, 2000m는 여러분들 경마를 하시면서 어떤 말들이 유리한 거리예요? 2000m는 어느 정도 최장거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거로는 거의 최장거리잖아. 그러면 최장거리를 뛰는 마필들은 일반적으로 부진한 마필이 없이 대부분 2등급 아니면 1등급의 마필들이 뛰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 2000m의 최장거리로 뛰는 마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의 마필들이 유리하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능력 분석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마필들은 사실 2000m에서 입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을 2000m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있을 때 능력이 2% 부족하더라도 단수 추입형 마필들은 입상을 하기가 힘든 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따라오다 지치는 거야. 그만큼 거리가 긴 거리가 2000m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상마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다 이 부분을 가장 부각시켜야 되는 부분이 바로 2000m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 어떤 말이 2000m로 늘어난 거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7번 에이스 군주 같은 마필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물론 약간 추입형 각질로 볼 수도 있는 마필이지만 선행력의 향상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시 충마 자체를 2000m 거리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자, 인기마 중에서는 7번 에이스 군주를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도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가서 이번 경주도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죠. 7번 위너 클리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인 우위가 분명해 보이죠. 금과 교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기본적인 선임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취임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쉽게 얘기하면 추진력과 취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번 경시에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런데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느냐? 발 빠른 말들이 많어. 2번 본다이아, 6번 컨트롤러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스 흐름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7번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고 취임력이 우수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3쌍의 대가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레이스야. 왜?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대가리 말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번은 입상을 하지만 대가리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 자, 그래서 7번은 입상이 가능한 입상마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2두는 모두가 배당권 전력을 안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후착에서의 대반란이 예측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서 여기에서 뭔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3쌍으로서는 약간은 불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요번 경주는 일단 배팅권에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9번 라운드 어펀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능력상으로만 놓고 오면 9번 라운드 어펀드는 근간에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의 원동력이 선행력의 우수함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얘가 이번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외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주야. 그래서 야, 이 경주는 의외로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준 그 원동력이라는 부분이 모두가 선행으로 일구어냈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사실상 9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는 판때기는 아니지 않느냐. 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9를 뺄 수는 없습니다. 9를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지만 3복을 때리던 3쌍을 때리던 대가리급은 불안하지 않느냐. 일단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선입에 대한 부분은 2%가 부족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야리꾸리에 그렇다고 뺄 수 있는 말은 때려주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는 가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긴 어렵다. 자, 1번 케이놀잭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뭐 직전 대비 5.5가 늘어났으니까 가부중에 따른 부담도 갖고 있고 전형적인 기복만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리긴 우라지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기대치가 없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가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좋게 보는 마필은 일단 외곽이긴 합니다만 11번 용비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그런 것보다도 근간 공백 이후
공백을 갖고 있었단 말이거든.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가 거북등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북등 상승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상승의 원인이 뭐냐면 선행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말이야. 계속적으로 선행력을 끌어내고 있어. 물론 그 선행력이 아주 우수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란스가 맞는 근간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다고 좀 보는 말이라서 저는 11번은 상당히 좋게 본다. 자, 9번은 입상 기대치가 반반이라고 생각해서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요제 10경주입니다. 딱 3마리로 때려야 되는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9번 프라잉 크라운은 공백이 있죠.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재검대 걸으면 좋아요. 좋아.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렇게만 하면 입상도 가능하겠는데 여기에 문제는 57.5kg로 해서 직전 대비 5.5kg가 늘어났어. 야, 이러면은 이거 변수가 있는 거 아니냐? 야, 25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부중이 5.5kg가 늘어났고 단순히 재검대 걸음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를 세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또 게이트도 외곽인데 선행 선입 시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인데 물론 선입은 갈 수 있겠지만 뭔가 똥 싸고 미단 닦은 것처럼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9번 같은 거. 그렇다고 뭐 쉽게 빼기도 뭐하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9번보다는 차라리 3번 이 원더풀 로드를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번에 대해선 반신반의. 현장을 보고 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는 안 보고 싶어. 조건 자체가 너무 안 좋아졌다. 5.5가 늘어난 것이 변수다. 그러니까 공백을 갖고 있는 게 변수가 아니라 5.5kg가 늘어난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3번 원더풀 로드 같은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경주력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지만 인기만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가 저 역시도 궁금한데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일에 이렇게 영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 방향이 맞다면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고 중간중간에 나한테 고통과 힘든 시간이 오죠. 안 오겠습니까? 그런 걸 갖고서 그거로 확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잖아. 어느 예상가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너무 시원하게 대구라를 시켜주는 날은 극히 드물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만들어 가고 그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경마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든 분들이 대성하시길 바라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이팅 하십시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